네, 이제 살포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KM 농법을 적기에 잘 적용을 하는 시작과 끝점은 어디냐면요. 농사의 시작, 다시 말해서 육묘와 토양 관리부터입니다. 그리고 수확이 마무리 짓기 전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좀 시작을 했다가 쭉 안 하시다가요. 딱 보니 작물이 처세가 좀 딸리네. KM을 한번 배양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중간중간에 띄엄띄엄 하시는 이런 경우, 물론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은 극대화된 효과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러면 육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육묘판에다가 하루에 한 번 정도 물을 준다고 쳐보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고 약 5 내지 7일에 한 번 정도는 KM을 아주 연하게 희석을 해서 물처럼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연하게 희석한다는 그 개념은요, 1대 30에서 1대 20까지 서서히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이때 원액이 1리터면 물은 30리터다 라는 이야기죠. 그게 1대 30이겠죠. 자, KM을 희석한다 그러면 이 정도는 굉장히 연한 겁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생물은 화학적으로 고농도 고농축화되어 있는 농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미생물이죠. 그래서 이 정도 희석 배수면은 굉장히 연한 겁니다. 이렇게 희석을 해서 육묘판에 하루에 5 내지 7일에 한 번 정도는 물을 주듯이 이렇게 주시면은요, 굉장히 건강한 육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육묘가 건강해야 봄밭에 가면은 내병성 강하게 잘 크겠죠. 그래서 육묘부터 그렇게 시도를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자가 육묘를 하시면 좋은데 육묘장에서 사오는 경우가 또 많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나 못해요. 육묘장 사장님께 사오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묘장 사장님께 이걸 배양해서 하시면 정말 좋다라고 알려주세요. 육묘장 사장님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요. 알려주시고 그래도 그분이 안 하더라 그러면 내가 배양을 해서요, 말통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1대 30에서 1대 20까지 해서 5 내지 7일에 한 번 정도 물 주듯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또 그렇게 해줍니다. 해주시고 남는 것은요, 아까 이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창고에 넣어놓으셨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주세요 라고 꼭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육묘가 건강하게 이렇게 해오실 수가 있어요. 저도 언젠가 한번 굉장히 바빴어요. 바빠가지고 제가 직접 육묘를 하다가 못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묘장에다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그때 그 방법을 썼었어요. 이거 배양을 꼭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요, 육묘가 끝날 쯤에서 제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통화를 했더니 며칠 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사진을 중간중간에 몇 번 받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잘 됐거든요. 건강하게.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작물에 저는 이제 미니 밤호박을 좀 해요. 미니 밤호박. 예. 근데 똑같은 미니 밤호박을 바로 옆 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옆 라인은 그냥 관행으로 제가 하는 것은 이렇게 KM으로 이렇게 했는데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르더라.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해줘서 제가 그 비교가 이렇게 됐던 사례가 실제로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육묘부터 좀 충실하게 키우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육묘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토양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토양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거든요. 특히 밑거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는데, 사실 이 농사의 반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정식적 토양 관리가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밑거름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밑거름 화학 비료 또는 좀 값비싼 유기질 비료 이런 건 아닙니다. 화학 비료 절대적으로 이건 아니겠죠. 네, 제가 말씀드린 밑거름은요, 퇴비, 퇴비, 그 퇴비도 종류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저비용을 항상 추구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제일 싼 거, 중국식 발음으로 제일 싼 거 이런 말이죠. 제일 싼 걸 쓰세요. 보통 우리가 보조받으면 한 2,000원 남짓 이렇게 쓸 수 있는 퇴비인데, 이런 퇴비는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터서 부어보면은요, 거기에 소똥, 닭똥이 막 보여요. 왕겨도 보이고 그래요. 도장고 완숙이라고 찍혀 있는데 이거 다 보인다는 거죠. 닭똥, 소똥 이런 것들이. 그러면 사실 그것은 완숙의 탈을 쓴 미부숙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이런 퇴비를 밭에 놓고 로타리를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가스가 바로 올라오죠.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제일 안 좋은 농사가 바로 그거죠. 퇴비 놓고 로타리 쳐서 바로 멀칭을 싹버리는 경우. 그리고 바빠 빨리 심어 정식을 바로 합니다. 이 경우가 제일 안 좋은 농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오던 가스가 멀칭을 싹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못 나가겠죠. 거기다 심었으니 그 여린 뿌리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예. 이거는 뭐 굉장히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어 바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만병의 근원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퇴비를 쓰시되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권장을 드려요. 우리가 정식하기 전에 최대한 간격을 떼서 최대한 빨리 밑거름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요. 한 작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작물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휴경을 갖지 마시고요. 다음 작기에 쌓아야 될 밑거름을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노타리 쳐놔. 예. 그 사이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사이에 가스가 충분히 이것이 부속도 되면서 충분히 가스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자라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한 농사가 돼요. 자, 밑거름은 최대한 빨리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요. 밑거름을 시비하고 KM을 농토에 살포해 주자. 예, KM을 농토에. 그러니까 정식전 토양 살포입니다. KM을 정식전에 토양 살포해 주는 것이죠. 자, 몇 번 정도 해주냐면요. 최소는 2번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2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거고, 전작기 때 연작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러신 농가라면요. 3번 내지 4번까지도 해주셔야 돼요. 예,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의 면적에 맞게 배양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평이면 한 키트 125리터를 배양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배양한 거 125리터를 500평에 뿌리는 건데 125리터 가지고 500평을 뭐 축축히 적신다는 것은 그건 어렵죠. 그래서 물의 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하고 좀 희석을 해요. 어떤 정도로 희석을 하냐면 1대3 정도로 희석을 하시면 좋아요. 1대3. 그럼 125리니까 5리터니까 375리터가 되겠죠. 3이면 두 개를 섞어 놓으면 어때요? 한 500리터 정도 되겠지요. 1대3으로 섞어 놓으면요. 자, 이 500리터의 희석액을 갖다가 동력 분무기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500평 규모 정도에다가 신나게 뿌려야 되겠죠. 그러면 토양 표면이 어느 정도 좀 적셔질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 살포를 했죠. 자, 배양을 이렇게 하실 때는요, 첫 배양을 하실 때는요, 밑거름 퇴비를 넣어놓고 열흘 정도 후에 KM이 첫 토양 살포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타임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퇴비가 들어간 게 이 토착 미생물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가스도 좀 나가고 뭐 이런 후에 우리가 뿌리는 게 좋기 때문에요. 자, 밑거름 들어가고 열흘 정도 후에 KM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뿌립니다. 뿌리고 로타리 바로 하지 마시고 놔두세요. 일주일 정도. 왜 로타리 하지 마시라고 그러냐면 로타리를 바로 하시게 되면요. 미생물은 햇볕에 약해요. 그래서 뒤집어지면 많이 햇빛에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들이 좀 토착화가 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놔두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뿌리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일주일 후에 또 한 번 뿌리는 겁니다. 예, 이렇게 3번 내지 많게는 4번까지도. 예. 자, 일주일 간격으로 노타리 하지 마시고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최소 2번, 예, 많게는 3번, 4번까지도 토양 살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고요. KM을 마지막 뿌린 날로 하여금 최소 열흘 정도 지나서 정식 들어간다라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뿌린 날로 하여금 열흘 정도 후니까요. 마지막 뿌리고 일주일 동안 내버려 둬야 되겠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후에 로타리를 한번 하시고 이제 일항 만드시고 멀칭 싸시면 정식 들어가는 시간까지 딱 마지막 뿌린 날로 하여금 딱 열흘 정도 가겠네요. 자, 이런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 자, 작물을 정식을 하고 KM을 또 바로 써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정식하고 또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관주 및 연면 시비가 정식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정식을 했는데 왜 바로 안 쓰느냐? 열흘 정도 시간을 주느냐? 이 열흘의 시간은요. 뿌리가 활착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됩니다. 이제 막 정식을 해놨는데 KM이 아니라 어떤 다른 양분이라도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우선 단 것이 내 입에 단 것이 좋더라. 우선 단 것이 좋더라. 예. 자, 뿌리가 이제 막 심어져 있는데
달디 단 어떤 양분을 줘버리면 어때요? 물 찾아, 수분 찾아, 양분 찾아 땅속 깊이 이렇게 뿌리가 내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것만 빨아먹고 있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처새는 좀 커가겠죠. 처새는 커가는데 뿌리는 짧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뿌리 미활착으로 이제 문제가 덜커덩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 후에 뭐 물이 필요하면 물은 주겠지만은요, 다른 양분도 안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KM은요, 배양을 해놓으면 대사물질이 작물에 굉장히 훌륭한 영양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지 마시고 정식 후 열흘 정도 후부터 관주민 연면십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딱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퇴비를 먼저 넣는다 그랬죠. 자, 퇴비하고 KM하고는 궁합이 잘 맞아요. 궁합이. 일단 퇴비가 토양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KM을 뿌리게 되면요, KM이 이 퇴비가 지배 역할이 되는 거예요. 지배 역할. 그래서 KM이 퇴비에 붙어서 이 퇴비를 먹고 분해해서 양질의 대사물질로 바꿔주는 것이죠. 퇴비를요. 약간 미부숙된 퇴비를 대사물질로 바꿔주면서 우리 KM이 거기에 토착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미부숙된 상태의 퇴비라면 KM하고 궁합이 잘 맞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토양살포를 해주면은요, KM의 어떤 역할, 또 대사물질의 역할에 의해서 기존의 토양에 있을 수 있는 어떤 뭐 곰팡이성이나 세균성이나 또 충의 유충들 있잖아요. 이런 놈들을 좀 잠재우는,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토양살포의 중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많은 경우에 토양살포 없이 바로 농사에 들어가서 KM을 쓰는 경우하고요, 토양살포도 착실하게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KM을 써가는 경우를 이렇게 지켜보면요, 이게 또 차이가 나요. 또 차이가. 특히 전반부나 중반부까지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작물이 토양에 심어졌을 때 굉장히 탄력 있게 잘 성장해 가기 위해서 토양살포가 필요하다라는 거,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정리할게요. 자, 가장 먼저는 정식 전에 최대한 간격을 떼서 퇴비를 넣는다. 약간 미부숙된 상태의 퇴비라도 괜찮습니다. 퇴비를 넣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타리를 쳐야 되겠죠. 로타리를 쳐서 열흘 정도 후부터 KM을 일주일 간격으로 토양살포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최소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도. 마지막 살포한 날로 하여금 열흘 정도 지나서 정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주일 동안 내버려 뒀다가 일주일 후에 마지막 로타리 한번 하시고 일학 만들고 멀칭 쏴서 정식 들어가면 딱 열흘 정도 타이밍이 되겠죠. 정식 하신 다음에 또 열흘 정도 지나서 관주민 연면십이, 뿌리가 활착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관주민 연면십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퇴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제가 좀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퇴비, 굉장히 싼 퇴비를 사와서 이거를 굉장히 비싼 좋은 퇴비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올해 이번 작기에 써야 될 퇴비를 뭐 이렇게 사오지 않습니까? 또 보조받아서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방금처럼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방법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올해 쓸 거 말고 내년에 쓸 거를 미리 좀 사다 놓는 방법이 있어요. 내년에 쓸 거를요. 내년에 쓸 퇴비를 미리 받아서 비가림만 좀 해놓으신 다음에 그 비가림 아래다가 다 터서 부어놓으세요. 퇴비를 다 부어놓으세요. 그리고 KM을 배양해서 작물을 키우다 보면 이제 찌꺼기도 남고 조금 남는 것들이 있겠잖아요. 이 남는 것들을 물하고 조금 섞어가지고 그 부어놨던 퇴비에다가 뿌려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한 번씩 뒤집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퇴비 공장에서 약간의 미부숙 상태로 온 퇴비가 그렇게 부어놓고 KM을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그리고 이 퇴비는 내년에 쓸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묵혀지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KM이 거기에 토착화가 되면서 굉장히 훌륭하게 이 퇴비를 대사물질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숙도가 촉진이 되면서 굉장히 양질의 유기질 퇴비로 탈바꿈이 될 수가 있어요. 생퇴비가 유기질 퇴비로 완전히 탈바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퇴비를 1년 동안 부숙을 시켜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토양관리 들어가시면요, 정식전 토양관리를 하시면요, 더 좋은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내가 항상 그거잖아요.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농사를 희망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토양관리 해주고 내년에 살 퇴비를 미리 사다가 이렇게 1년 정도 부숙시켜주고, 이런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더 좋은 농사를 위해서는요. 그래야 돈이 되는 농사, 이게 가능해지겠죠. 예. 자, 이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될 부분이고요. 제가 이제 이 강의 자료도 여러분께 다 이렇게 또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연락처 나오고 있죠.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